네, 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.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. 5.83%의 수익률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2위 조용구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. 어제 수익률이 크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2위권으로 껑충 순위도 뛰어 올랐습니다. 4.33%의 수익률입니다. 3위는 김정수 전문가, 그리고 4위는 이재우 전문가가 각각 1%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. 5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. 0.33%의 수익률로 순위도 한 계단 뛰어 올랐습니다. 6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손실폭을 다소 줄이면서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어서 7, 8위는 송견 전문가, 김석철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100일 동안 100%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전문가들의 이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. 여기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. 바로 박승용 전문가인데요.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장중에는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려놓으셨는데 네. 지금 보니까 또 주식을 다 채워놓으셨더라고요. 네. 어제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일단 기존에 있던 종목군 중에서 일부 종목은 좀 차익을 좀 했고요. 오디텍 같은 경우는 좀 차익이 좀 나섰고, 그다음에 내화제약이 갑자기 좀 시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바람에 일단 손절 처리하면서 매도를 좀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좀 많이 확보가 됐는데, 일단 뭐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에 약세에서 이제 하락폭을 좁히는 바람에 일단 종목에 좀 비중을 좀 두면서 집중 투자를 좀 하는 바람에 그 현금이 이제 고갈되고 주식으로 좀 편입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그만큼 종목 교체를 어제 활발하게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박승용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. 지금 현재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하이셀 1%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. 43% 비중입니다. 테라리소스 역시 1%대 수익률. 어제 매수한 종목인데요. 39% 비중을 실었습니다. 코리아나 손실폭은 좀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은 종목이고요. JVM 12% 비중으로 1%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4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 하이셀 그리고 테라리소스를 매수를 했는데 뭐 비중이 두 종목 합쳐서 80%가 넘어요. 여기에 이제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데요.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신 건가요? 일단 그 두 종목 모두 뭐 제가 원하는 뭐 패턴의 모습들이 갖춰진 종목들이라 일단 시세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좀 했고요. 하이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, 일단 다시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급등의 흐름을 좀 지켜내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일단 방향은 우상향 쪽으로 트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이셀을 좀 매수를 했고요. 테라리소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자원개발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강한 급등 후에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좀 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두 종목을 여러 종목을 좀 편입하는 것보다 좀 집중 투자를 좀 하고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두 종목을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. 네, 어제 두 종목 다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연속성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, 코스피 1930포인트 지지, 코스닥 500포인트 탈환. 둘, 지수 변동성 제한적 종목 대응. 셋, 대세는 피카터 장세.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스피 1930포인트 지지, 코스닥 500포인트 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코스피 지수 1930선대가 정말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5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.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시장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전일에는 1930포인트가 살짝 이탈을 좀 했다가 막판에 좀 하락폭을 좀 좁혔죠. 최근 장세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축소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위로 가려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모멘텀보다는 국내외적인 이슈가 지수의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절벽 얘기가 아직까지 계속 시장에 좀 불거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봐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벤트가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930 위로는 1940선이 좀 막혀 있는 좀 답답한 행보가 아니겠는가.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 이제
주봉과 일봉 차트인데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거래소의 위에 있는 겁니다. 그 일봉 차트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아래가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래 두 개의 차트는 코스닥의 흐름인데 전일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양호했죠.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 뭐 크게 지수가 뭐 그 윗방향으로는 지금 좀 막혀 있는 어떤 흐름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500선을 어제 탈환을 좀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.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활발한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는 많이 빠져봐야 1920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지수보다는 지금은 좀 종목을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수보다는 종목을 그리고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. 지수 변동성 제한적 종목 대응. 앞서서 잠시 좀 팁을 주시기는 했는데 최근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수가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종목들은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. 그렇죠. 최근 이제 장세가 그 방향성을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고점권에서 빠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데요. 보통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은 한 19%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그 지수의 변동성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표를 좀 나와봤는데요. 그 12개월 예상 PER 그 포워드를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1배수 정도,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간 1배수가 약간 좀 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파워상으로는 지금 8배수 정도의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PBR 상으로는 9점 약 한 5배수 정도고 지수가 PER 상 보게 되면 8배수가 약간 좀 넘는 단계에 대해서 지수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밑에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선이 역대 대선 그 세 차례 97년서부터 시작해서 한 세 차례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002년도에는 지수가 좀 하락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200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12월 달에 그 상승과 하락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거의다가 대부분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거든요.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하지만 올해 아까 위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퍼상, PER상이라든가 PBR상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모멘텀,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12월, 대선이 있던 12월보다는 올해는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지수의 하방보다는 얕은 조금이나마 상승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 구간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대세는 피카터 장세. 이것은 어떻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쪽 수혜주를 보시는 거죠? 네, 일단 그 대세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, 스마트 기기 관련주라고 알고 계시는데 종목들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개 좀 이렇게 업체별로 해가지고 좀 나누었습니다. 그 보시면 표에 보시면은 스마트 기기 관련 중에서 이제 FPCB, 그러니까 P라는 게 이제 피카터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PCB 업체들 최근 보면 인터플렉스, 이녹스, 플렉스컴하고 대덕 GGS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인터플렉스, 이녹스였는데 그게 이제 플렉스컴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덕 GGS, 그다음에 BH, 코리아 서킷 대부분 아마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터치 패널 관련들이 시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. 매스맥이라든가 멜파스, UID, 그다음에 ELK가 최근에 새롭게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카메라 모듈 또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세코닉스라든가 자화전자,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면 이제
25일선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옵틱스, 나노스, 옵트론텍 아마 이 스마트 기기가 아마 계속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세는 스마트 기기의 피카터 장세다. 이게 좀 보시고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는 아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예, 그럴 때 오늘 매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? 일단 뭐 시장은 대세는 이제 종목군까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요. 종목별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집중을 좀 했습니다. 그렇다면 비중도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종목별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때는 종목을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종목을 좀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지금은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가 워낙 관련주들이 시세 흐름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 IT에 대한 선별적인 좀 매매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럴 때 관심 가지고 계시는 오늘 또 편입을 예상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까? 일단 아까 피카터 업종 중에서 이제 IT 부품주 이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도 이제 보고 있는 건 제약 바이오주 계속 흐름은 강한 종목들은 이제 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탄력이 좀 강화되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스마트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케이스라든가 내외장재 업체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그런 종목도 역시 탄력이 강화되는 종목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더 높은 수익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박승영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장 어떤 일정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 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